자, 우리 부등식에서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그다음 연립방정식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좀 할 건데,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이야. 그런데 그 미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식이, 그 등식이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은 0이라는 등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등호가 있죠? 미지수 x도 있어요. 미지수라는 건 그 값을 아직 알지 못하는 수를 미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따라서 x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x에다 만약에 내가 0을 넣었어?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1이니까 아니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0이니까 같지 않지? 그럼 거짓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쟤는 참이 되잖아요. 즉 미지수 x의 값에 따라 얘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 x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불러요.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고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방정식 해법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방정식 안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방정식이 뭐가 해가 궁금해서 만들어진 게 방정식이야.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은 해가 제일 중요한데 나는 방정식을 해의 개수에 따라 해의 개수에 따라 총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즉 해의 개수가 유한한 방정식이 있어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은 대부분 해의 개수가 1개잖아요. 그래서 해의 개수가 1개, 2개 이런 식으로 해의 개수가 유한한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1학년 때도 이거 살짝 얘기를 하긴 했을 텐데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라 1차 방정식에서는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라 좀 특이한 해가 특이한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래서 해의 개수가 우리 무한한 방정식이 있어요. 즉 해가 무수히 많아.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 있고 됐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해가 없는 방정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의 개수가 유한한 방정식은 제가 제일 평범한 방정식이라 쟤는 이름이 따로 없고 해의 개수가 무한한 방정식을 우리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부정 방정식 해를 하나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해가 너무 많아서 무수히 많아서 해를 몇 개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이런 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해가 없는 방정식을 불능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은 식이 하나지만 미지수의 개수도 몇 개야? 1개거든. 그러면 미지수의 개수랑 주어진 식의 개수, 즉 조건의 개수가 똑같으면 그 방정식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웬만하면 해의 개수가 유한한 방정식에 속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서 배우는 연립 방정식은 똑같이 1차 방정식이긴 해. 근데 이번엔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뀌는 거야? 2개로 바뀌는 거지. 됐어? 그럼 미지수의 개수가 2개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2개인데 조건이 하나가 있으면 그때는 부정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부정 방정식의 대표적인 예가 x 더하기 y는 10 이런 방정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랑 y는 몇 개나 있어요? 무수히 많겠지.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y가 10, x가 5일 때 y도 5, x가 10일 때 y는 0, 혹은 x가 20이 되면 y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됐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미지수의 개수가 뭐? 식의 개수, 주어진 조건의 개수보다 많으면 우리 미지수의 개수가 뭐보다 많아? 조건을 우리 주어진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그때는 걔가 보통은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미지수의 개수가 2개야? 그러면 해가 유한한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도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우리 모르는 게 2개면 조건도 2개가 있어야지 그 2개의 미지수의 값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식 2개를 하나로 묶어서 나타내는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은 해법이 뭐냐? 얘는 소거법이야. 제가 부정방정식이 되는 이유는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2개의 조건식이 있을 때 나는 그 2개의 조건식을 대입을 하거나 혹은 가간법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 하나를 소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나는 그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을 풀어서 미지수 2개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물론 이 연립방정식에서도 해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페이지 넘겨서 94쪽을 보시면 거기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 중에는 우리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도 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2개의 식이 근본적으로 같은 식인 경우야. 예를 들어서 연립방정식인데 위의 식이 x 더하기 y는 1이고 밑에 식이 5x 더하기 5y는 5야. 그럼 얘는 조건이 2개인 것 같지만 위 식의 양변에 5를 곱하면 밑에 식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조건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럼 미지수의 개수는 2개인데 조건이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는 2개인데 조건이 하나라고?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되니? 반면에 해가 없는 방정식은 이런 거야. x 더하기 y는 2인데 또 x 더하기 y는 0이래. 그럼 어떨 때는 x랑 y를 더했더니 2가 되고 어떨 때는 x랑 y를 더해서 0이 된다? 이런 x, y는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 똑같이 x 더하기 y인데 어떨 때는 2고 어떨 때는 0이래. 이런 x, y는 없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없는 방정식, 이런 게 불능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도 이런 식으로 불능 방정식 또는 부정 방정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 방정식이나 해가 없는 이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나중에 우리 이 미지수가 2개인 이 방정식은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얘가 식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1차 함수랑 식이 똑같아. 즉 내가 여기 ax 더하기 여러분들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를 일단 다 배웠을 테니까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을 때 얘를 적절히 이항하고 식을 다듬어주면 y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이렇게 1차 함수의 식처럼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됐니? 그때 그 2개의 직선이 얘도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얘도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우리 연립방정식은 항상 직선이 2개가 있는 건데 얘는 그 두 직선이 똑같은 직선인 거야. 됐니? 그럼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건데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 x의 값이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들이거든. 근데 두 직선이 똑같으면 두 직선 위에 있는 그 교점이 무수히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아지는 거고 그 만나는 점들이 모두 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어때? 평행한데 안 만나는 거야. 두 직선이 평행하면 안 만날 거 아니겠니? 됐어? 그러면 우리 해가 없다. 이런 꼴일 수도 있다. 다음 활용 문제는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 근데 이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 얘들아.
미지수를 두 개로 자꾸 풀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으로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됐어? 그래서 미지수가 얘는 꼭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럼 한 개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인 방정식으로 만드는 게 좋겠지만 안 되면 한 개로 해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일단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다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일단 여기도 다 풀어보고 숙제로 다 풀어보고 안 되면 선생님이 질문을 받아서 풀어줄 테니까. 이게 활용 말고 그러니까 몇 페이지까지? 103쪽까지는 여러분들 다 풀만 할 텐데 103쪽에 24번부터 여기 그 활용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7번 뭐 소금물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속시 문제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특히 뭐 평균 문제 35번 이런 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물어보세요. 풀어보고 안 되는 건 물어보시면 되겠다. 자, 다음 우리 비스텝으로 넘어와서 내신 만점 문제. 일단 1번 여기는 미지수가 몇 개냐면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짜리야. 세 개짜리. 미지수가 3개짜리야. 근데 미지수가 3개면 우리 식도 몇 개가 있어야 돼? 3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를 한번 풀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1번에 1번 2분의 x 플러스 1은 3분의 y 플러스 1은 4분의 z 빼기 3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빼기 3z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 조건식이 두 줄밖에 없으니까 식이 두 개라고 착각하기 쉽겠지만 식이 세 개예요. 왜? 등호가 몇 개 있니?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식이 세 개인 거예요. 그러니 그럼 식이 세 개일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원래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이거 미지수를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거야. 됐니?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거야.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지금부터 정신 없을 테니까 잘 봐요. 먼저 얘랑 똑같다고 해봐. 그럼 이렇게 곱한 게 똑같을 테니까 3x 빼기 3이 2y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다음 이렇게 똑같다는 거 해봐. 그러면 4y 플러스 4가 3z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도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4y 빼기 3z가 이거 옆에다 쓸게요. 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걸 거고 위에도 3x 빼기 2y는 얼마가 돼? 5 이렇게 될 거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x 더하기 2y 빼기 3z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먼저 나는 z를 소거하고 싶은 거야. 왜? 여기는 z가 없지만 여기랑 여기에만 z가 있잖아. 그러면 z를 소거하는 거야. 그럼 z를 소거하기 위해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어떻게 되면 돼? z 앞에 마이너스 3이라는 똑같은 숫자가 있으니까 빼면 되겠지. 가간법 쓰는 거야. 그럼 x 빼기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x 2y 빼기 4y를 하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z 마이너스 3z 빼면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14 빼기 마이너스 13 하면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됐니? 그러면 x랑 이 y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야. 여기도 x랑 y에 대한 식이 있고 여기도 x랑 y에 대한 식이 있잖아. 그럼 이거에서 이걸 뭐해? 빼겠죠. 2y가 앞에 y 앞에 숫자가 마이너스 2로 똑같으니까 뺄 거야. 그럼 3x 빼기 x는 2x가 될 거고 2y 빼기 2y는 사라지니까 그 다음 5 빼기 마이너스 1은 6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나는 x가 3이라고 구해지는 거고
x 이퀄 3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럼 2y는 4니까 y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z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y 이퀄 2를 여기다 대입하면 8 빼기 3z가 마이너스 14. 그럼 넘어가면 z는 얼마가 돼? 7?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를 한 개씩 소거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건데 얘는 형태가 약간 특이하게 생겼지. 됐니? 이건 뭐냐면 위에 x 빼기 1 y 플러스 1 z 빼기 3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2에 대한 3에 대한 4에 대한 비율이 똑같다고 주어진 거니까 이렇게 x, y, z의 조건이 비율의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풀면 좀 더 쉬워지는 거거든. 또 한 가지 풀이 방법은 뭐냐면 얘를 그냥 이렇게 바꾸지 말고 얘랑 똑같다. 그리고 얘랑 똑같다 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이 식 통째 값을 그냥 k라고 두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저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x 2분의 x 빼기 1이 k라고 하면 양변에 2를 곱하고 1을 이항해서 x는 2k 플러스 1 y는 3k 마이너스 1 z는 4k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저런 k를 우리 비례상수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니까 얘를 비례상수라고도 부르는데 여기는 방정식이잖아요? 됐니? 방정식에서는 얘 이름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매개변수라고도 불러요. 매개변수라고도 불러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울 함수인 건데 함수야 함수. 원래 매개변수 함수라고 부르는 함수인 건데 우리 방정식에서도 미지수가 여러 개잖아. 그러니까 그 미지수 여러 개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해. 즉 k의 값만 알면 나는 x, y, z의 값이 다 구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k의 값만 알면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z가 얼마인지 다 알 수 있지 않냐? 않니? 맞아? 그래서 그 k의 값을 구하기 위해 여기서 구한 이놈을 그냥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x, y가 다 소거되고 k만 딱 남는 거지. 됐어? 그래서 x 2k 플러스 1 플러스 2y 플러스 2 곱하기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z는 4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4 이렇게 하면 k라는 방정식이 싹 만들어지는 거야. x, y, z 한꺼번에 싹 소거되고 맞죠? 그럼 2k 더하기 6k니까 8k 빼기 12k라면 마이너스 4k 1 빼기 2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얼마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4 따라서 k 값은 1이고 이 콜록된 사람보다 더 있다. 그래서 k 이퀄 1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보면 x는 3이 되고 y는 2가 되고 z는 7이 된다. 어때? 훨씬 빨리 풀 수 있지. 맞아요? 이런 풀이 방법도 있다. 매개변수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빨리 풀 수도 있다. 그래서 2번 이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그 다음 3번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풀었던 방법 그대로 풀면 되는 거고요. 다음 4번이 문제일 건데 4번은 x 플러스 y분의 3 대립방정식이 x 플러스 y분의 3 빼기 x 빼기 y분의 2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밑에 식은 x 플러스 y분의 6 플러스 x 빼기 y분의 5는 7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미지수를 없애겠다고 양변에 x 플러스 y 또는 x 빼기 y를 곱하는 순간 막 차수도 이상해지고 요상한테 쌩 난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됐니?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미지수에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치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두 번 푸는 거야. 됐니? 그래서 첫 번째 우리 x 플러스 y분의 1을 a라고 치환하고 x 빼기 y분의 1을 내가 b라고 이렇게 치환, 즉 바꿔서 생각한다. 이걸 한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봐. 그럼 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3a 빼기 2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6a 플러스 5b는 7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ab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제 구하겠지. 그래서 위에 식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a를 소거할 거야. 왜? 5를 b를 소거하려고 했더니 위에 식에는 5, 밑에 식에는 2 두 번을 곱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한 방에 소거하는 것부터 날리는 거야. 그래서 위에다 2를 곱하면 6의 a 빼기 4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9b는 9, 그래서 b는 1, b 꼬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a와 b가 구해졌으니까 그거를 원래 다시 우리 치환한 식에다가 돌려주는 거야. 왜? 나는 a와 b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x랑 y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x 더하기 y 분의 1은 3분의 1이 되는 거고 x 빼기 y분의 1은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이게 이제 분자가 1이니까 이걸 역수를 취해서 x 더하기 y는 3 얘도 역수를 취하면 x 빼기 y는 1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니? 따라서 더하고 2로 나눠주면 x는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빼고 나눠주면 y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안 되니? 이해되죠? 얘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분모에 x가 있거나 아니면 똑같은 식이 반복되는 저런 형태가 나오면 치환이라는 걸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풀 수 있다. 됐죠? 물론 얘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학년이 차례차례 올라가서 중3 때 2차 방정식을 배우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또 3차, 4차, 2차 연립방정식 이딴 것들 배우게 되면 이때는 꼭 이걸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 됐어? 양변에 x제곱 빼기 y제곱을 곱하면 얘가 식이 신기하게 싹 만들어질 거거든. 우리 그럼을 이용해서 풀면 x랑 y 값을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직 중학교 2학년이고 배운 건 꼴랑 배운 건 1차 방정식밖에 없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해됐죠?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고. 다음 밑에 있는 2번과 3번은 해가 주어지잖아. 됐니? 그럼 방금 선생님이 앞에서 개념 얘기를 할 때 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해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거든. 그럼 해가 주어졌을 때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해를 x가 주어지면 x의 해를 x에다 대입하고 y 해가 주어지면 y 해를 y에 대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됐니? 즉 방정식의 해라는 건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이니까 그걸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2번과 3번은 자 2번도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p, y는 q라고 할 때 이게 성립한다? 그럼 x에다 p, y에다 q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된다는 뜻이고 밑에도 이 방정식, 이 연립방정식 해가 x는 마이너스 48, y는 b래? 그럼 x에다 마이너스 48, y에다 b를 대입하면 풀리는 거야.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x랑 y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라 x랑 q에 대한 방정식, 그러니까 p랑 q에 대한 방정식 혹은 a와 b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지. 주어진 방정식이 모양이 바뀌는 거라고요.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4번도 이런 거 간단한 계산 문제는 내가 안 풀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제도 보면 1차 방정식이 2개가 주어져 있는데 얘는 모르는 게 3개야. 됐니? 3개야. x랑 y랑 a도 몰라. 맞아요?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모르는 게 x랑 y랑 a랑 3개라고.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이럴 때는 우리 x랑 y를 정할 수가 없어. 정할 수는 없지만 x랑 y의 비율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됐어? 즉 x랑 y 사이에 관계는 구할 수 있어. 뭘 소거하면 돼? a를 소거하면 돼. a를 소거하면 x랑 y에 대한 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4번은 이런 문제 처음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4번 한번 풀어줘 볼게요. x, y에 대한 두 1차 방정식 4x 빼기 3y 플러스 a는 0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빼기 2a는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랑 y의 값을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나타내네. 즉 x랑 y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x랑 y의 값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a를 소괄하는 뜻이야. 즉 위에 식에다가 내가 곱하기 2를 해볼게. 그럼 8x 빼기 6y 플러스 2는 2a는 0이 될 거니까 20과 20을 더해보잖아. 그러면 9x 빼기 0 이렇게 될 거고. 미안해. 그럼 9x가 4y랑 똑같을 거니까 x 대 y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4대 9가 되는 거겠죠? 답이 4대 9예요. 저런 식으로 저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게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저럴 때는 x랑 y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저 x랑 y 사이의 관계는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저 x랑 y 사이의 관계는 최소한 관계는 알 수가 있다. 자, 다음 5번도 해를 구하는데 뭐 이건 뭐를 잘못 봐서 뭐를 답을 얻었고 뭐를 제대로 봐서 뭐는 얻었고 그냥 넣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x분의 1, y분의 1 이렇게 주어졌는데 내가 요거 푸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 푸는 거. 이런 걸 우리 수분한식 이렇게 부르는 건데 해가 돌아가면서 주어진 형태거든요. 6번도 푸는 방법을 알면 대박 이거 암산도 풀리는 건데 푸는 방법을 모르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3이라고 주어져 있고 는 4라고 주어져 있고 z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은 5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봐라. x분의 1, y분의 1, y분의 1, z분의 1, z분의 1, 다시 x분의 1 이게 순환되는 형태로 생겼지. 됐어?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하면 x분의 1도 2개고 y분의 1도 2개고 z분의 1도 2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배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럼 x분의 1도 2개, y분의 1도 2개, z분의 1도 2개가 될 거고 그럼 얘네들을 다 더했으니까 3 더하기 4는 7 더하기 5는 얼마가 돼? 12 이렇게 될 거거든요.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6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얘랑 비교해보면 우리 z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6이래. 그런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요게 3이었으니까 얘가 3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과 20을 비교해보면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4였으니까 우리 x분의 1의 값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식과 요식을 비교해보면 x분의 1 z분의 1 더하기 x분의 1 5였으니까 y분의 1의 값은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z는 3분의 1이고 x는 얼마가 되는 거고 2분의 1이 되는 거고 y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x, y, z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때 a 빼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7번 보자마자 어지럽죠? 우리 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다시 x, y 빼기 y, z 플러스 2zx가 뮤 x, y, z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2xy 플러스 3yz 마이너스 2zx가 4xyz 그 다음에 여기도 5xy 더하기 7yz 마이너스 8zx가 3xyz 이걸 풀래요. 이 방정식을 풀래. 해를 구하라는 말이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건 1차 방정식밖에 없는데 얘는 자그마치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죠? 그렇잖아. 얘는 2차, 얘가 3차야. 그럼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양변을 x, y, z로 다 나눠버리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눈다고? x, y, z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 z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는 6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우리 z분의 2 플러스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2는 4 이렇게 바뀌는 걸 거고, 맨 밑에 놈도 z분의 5 그 다음에 xy를 나눴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y분의 8은 3 이렇게 바뀌는 거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도 풀기 위해서 뭐 x분의 1을 치환하고 뭐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뭘 살펴보는 거냐면 여기 x분의 1을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분의 3이니까 플러스 2 더하기 7은 9 다 더하면 x분의 9 y 숫자가 다르네요. 그러면 얘는 숫자가 다르니까 만약에 얘가 이런 형태로 묶이면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이런 형태로 묶이면 쉽게 풀리는 거고요. 됐니? 근데 얘는 다 더해보니까 그렇게 안 묶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풀어야 돼요. 됐니? 우리 첫 번째 알려줬던 방식처럼 z부터 소거하는 거야. 그럼 z를 소거하기 위해서 요 위에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럼 z분의 2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y분의 4는 6이 12 이렇게 될 거고, 이때 z를 소거하고 싶으니까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어떻게 해요? 빼주겠죠? 그럼 z분의 1은 사라지고 x분의 3 빼기 마이너스 x분의 2니까 x분의 5 그 다음 마이너스 y분의 2 빼기 y분의 4니까 마이너스 y분의 6 또는 4 빼기 12 하면 마이너스 8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z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 위에 식에다가 얼마를 곱할까요? 곱하기 5를 곱해요. 그럼 z분의 5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y분의 10은 5를 곱했으니까 30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요 식에서 요 식을 또 빼는 거야. 그럼 z분의 5는 날아갈 거고 x분의 7 빼기 마이너스 x분의 5니까 x분의 12 마이너스 y분의 8 빼기 마이너스 y분의 10 하면 마이너스 y분의 18 이 3 빼기 30인데 왜 63이라고 썼어? 36은 30이죠?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이 위에 식에다 또 얼마를 곱해? 3을 곱해요. 그럼 x분의 15 마이너스 y분의 18은 마이너스 3, 8, 24 이렇게 될 거고요. 이따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면 선생님 빼는데 어떨 땐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고 어떨 땐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고 막 빼는 방향이 내 마음대로지. 이거 뭐냐면 최대한 음수 안 만들려고 이 질을 하는 거예요. 됐어? 최대한 음수를 빼고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에서 이걸 뺐으니까 x분의 3이 y분의 18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7을 하면 3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x의 값이 얼마야? 1이죠? 그리고 x의 값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넘어갔을 때 오씨 맞네 틀린 줄 알았더니 여기다 x 이꼴 1을 대입하면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y분의 6이 마이너스 13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양변 곱하고 나눠주면 y 값은 얼마가 돼? 13분의 6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z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z분의 1 빼기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는 6분의 26이 6 따라서 z분의 1이 7 빼기 6분의 26 그러면 6분의 42 빼기 26을 했으니까 여기 3, 1, 6, 16 마이너스 16 따라서 약분하면은 3이 8이 마이너스 3분의 8 뒤집었으니까 z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아니지 플러스죠 플러스. 왜 마이너스야? 플러스
42 빼기 26이니까. 그래서 틀린 줄 알고 답을 봤더니 오! 놀랍게도 맞았어. 계산이 맞았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는 방법 알겠지? 미지수가 많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어려운 문제 만나잖아요. 그럼 미지수가 4개짜리가 아니라 막 5개, 6개짜리를 만나기도 해요. 되니? 근데 여러분들 얘들아 중요한 거는 미지수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미지수의 개수만큼 뭐가 있고 식이 있고. 되니? 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문자를 하나씩 소거해 나간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됐어? 문자를 동시에 여러 개 날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되니? 그게 아니더라도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하나씩 날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미지수가 많은 방정식도 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미지수가 많은 방정식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저 방정식을 한 방에 풀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우리 행렬이라는 걸 이용하면 저걸 한 방에 풀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그거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는 지금 삭제가 다 사라졌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갈 때쯤에 다시 부활할지 모를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년에 여러분들 중3이 됐을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될 거고 됐어? 별 큰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건 고등학교 때 배우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울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음 8번도 우리 모르는 건 x, y, z 3개인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 x, y, z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x, y, z의 비율은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됐어? 그래서 그 비율을 찾아 거기 x, y, z에 대입하면 다 소거되고 그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 9번도 모르는 건 3개인데 식은 2개야. 그러면 x랑 y랑 z 사이에 우리 비율, 관계는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게 1번 문제 물어보는 거고. z분의 x는 z에 대한 x의 비율, z분의 y는 z에 대한 y의 비율. 이 비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번에 보면 x, y, z의 최종 배수가 1320이라고 줬어. 그럼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됐지? 그럼 비로소 x, y, z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조건이 추가가 되면 x, y, z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10번 알아서 하시고요. 얘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해. 얘는 지금 봐라. 거기 원하지 않는 항이 있기 때문이거든. 원하지 않는 항이 뭐야? AB의 값이죠. AB 항. 되니? 근데 그 AB 항을 소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구할 수 있거든. 되니? 그래서 원치 않는 AB 항을 소구하든지 아니면 AB 항을 빼고 거기 2A 더하기 2B랑 밑에는 4A 더하기 4B니까 위에 식에다 2를 곱해서 밑에 식을 빼버리면 우리 AB만 남거든. 그러니까 AB의 값을 구하고 갈 수도 있어요. 되니? 아니면 마지막으로 양변을 AB로 나눠줘도 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게 아까처럼 여기처럼 여기 AB가 있을 때 이쪽에도 뭔가가 있으면 양변을 나눠서 식을 갖다니 할 수 있겠지만 얘는 한쪽에는 AB가 있는데 한쪽은 숫자만 있잖아요. 그때는 나눠서 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앞으로 설명할 때 충분히 이런 변태적인 이런 형태로 식이 주어질 수 있으니 이런 식을 주어주는 방법, 푸는 방법을 그 기본적인 방법은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11, 12, 13도 마찬가지건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모르는 게 x, y랑 a 3개고 식 3개니까 그냥 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맨 마지막에 있는 식 ax 얘는 모르는 게 2개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얘도 잘 더하고 빼고 하다 보면 그 문자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얘들아 차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미지수의 개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되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르는 게 여러 개 섞여 있으면 걔네들을 어떻게 식을 조작해서 우리 대입을 하거나 더하고 빼는 게 다 식을 조작한다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식을 조작해서 어떻게 하면 미지수를 소거하고 내가 원하는 놈 하나만 남겨놓고 미지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나오는
연립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모든 방정식은 다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야. 됐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 미지수를 소거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15번도 이거 비율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거 2개, 3개, 식이 2개 그럼 비율을 구할 수 있다. 그걸 대입하면 깔끔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도 해가 같도록 그랬으니까 n 이 섞여 있는 거 빼고 mn이 없는 거 갖고 연립방정 다시 한번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그 방정식 안에 있는 2개의 방정식을 연립방정식 안에 있는 2개의 방정식을 모두 다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xy 값이 연립방정식의 해인 거고 연립방정식 2개가 있는데 그 연립방정식 2개 해가 똑같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4개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그 4개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해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3x 빼기 2y는 마이너스 5하고 오른쪽에 있는 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9 2개를 연립해서 풀면 x, y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x, y를 각각 또 나머지 방정식에 대입하면 m과 n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걔를 풀면 m과 n의 값이 다 구해지는 거예요. 다음 17번도 이거를 풀었더니 x, y의 값을 서로 바꿔놓은 것 같았다. 그럼 b에 x랑 y를 바꿔서 바꿔놓으면 우리 방정식이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인 거고. 다음 18번도 뭐 새로운 숫자를 정의를 하는 거죠. 중괄호 안에다 x랑 y를 집어넣어 놓으면 그거는 둘 중에서 작지 않은 수를, 소괄호 안에다 x랑 y를 집어넣으면 걔는 크지 않은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얘는 x가 y보다 큰 경우, x랑 y랑 똑같은 경우, x보다 y가 큰 경우를 나눠서 풀면 된다.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 선생님 또 풀어줄 테니까 일단 해보세요. 19번도 똑같고요. 다음 20번도 이제 똑같은 얘기인 거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미지수를 소거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고민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위의 식을 x, y로 양변을 나눠서 빼버리면 x, y가 구해지는 거겠네요. 하여튼 그렇다는 뜻이고요. 다음 21번엔 절대값이 있는데 원래 이 절대값이 있을 때는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절대값 x 더하기 y는 8이고 절대값 x 빼기 y는 4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갖고 절대값 x의 값과 y 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니은과 디귿을 이용해. 그러면 절대값 x의 값이 주어질 때 x의 값이 2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맨 위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y의 값은 이미 정해졌을 거고 절대값 x의 값이 2가지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기억식에 집어넣으면 z의 값이 2개가 나오겠지. 그 2개의 차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22번도 이번에는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네. 그럼 얘는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y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방정식을 풀면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절대값을 쳐내는 방법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어요. 됐니?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절대값 x가 있잖아. 그럼 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냥 x가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x가 된다. 이렇게 배웠다고. 절대값을 푸는 방법을 배웠어. 그래서 범위를 나누어서 얘는 그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거야. 여기다 써보기만 할게 식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x가 2y 빼기 3이고 여기도 절대값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얘는 첫 번째 x도 0보다 크나 같고 y도 0보다 크나 같으면 이 방정식이 x는 2y 빼기 3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고 두 번째 x는 0보다 작지만 y는 0보다 크나 같아. 그럼 저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x가 2y 빼기 3 그 다음에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x도 0보다 작은데 y도 0보다 작아. 그때는 저 방정식이 마이너스 x는 2y 빼기 3 그다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바뀐다는 얘기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값이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x랑 y의 값이 이 범위를 만족시키면 걔는 이 방정식이 해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나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실컷 풀었는데 뭐 x의 값이 1, 2 이런 양수값이 나와. 그럼 나는 x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풀었는데 x가 양수값이 나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해가 없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해를 찾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으로 4번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y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x는 2y 빼기 3 그다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4개의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하나만 풀어볼까? 한 번만 하나 풀어볼까? 요걸 하나 풀어봐요. 그러면 얘는 넘어가면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3이 넘어가서 3. 그 다음에 얘는 x가 절로 넘어가면 x 빼기 y는 2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3y는 5. 따라서 y가 3분의 5가 나오는데 나는 y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럼 얘를 풀어서 3분의 5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범위를 갖는 해는 없다는 거야. 이런 해는 없다는 거야. 그럼 얘는 지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네 군데서 다 찾는 거야. 되니 다시 x가 0보다 작다, y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저 방정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봤더니 y가 3분의 5가 나왔어. 그럼 나는 y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방정식이 나왔는데 그 y 값이 3분의 5라고? 말이 안 되잖아.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없다. 그럼 4개를 다 풀면 이 중에서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안 되는 게 3개가 있다. 혹은 2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되는 게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해가 2개가 나오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고 자 다음 23번도 이거의 해인 두 자연수 x, y에 대한 x 곱하기 y가 6이 성립한다? 야 봐라 그러면 x, y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x 곱하기 y가 6이래. 그럼 두 자연수 2개를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는 x가 1.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모르는 게 몇 개예요? 모르는 게 x, y도 모르고 a와 b도 모르지 않니? 됐어? 그런데 x, y는 자연수라고 줬고 자연수라고 했는데 x 곱하기 y가 6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자연수 2개를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는 각각 x랑 y에 대해서 x가 1이고 y가 6일 때 x가 2고 y가 3일 때 x가 3이고 y가 2일 때 x가 6이고 y가 1일 때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자연수 2개를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는 이 4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되니? 그럼 이 4가지 x, y의 값을 각각 거기다 집어넣으면 a와 b의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a 더하기 b의 값이 최대가 되는 때가 언제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따라서 저 4개를 집어넣고 연립방정식을 4번을 풀면 되는 거겠지. 이해됐죠? 다음 27번부터는 이제 또 몇 번부터야? 24번. 자, 24번은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해가 무수히 많대.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a, 해가 없을 때의 a, b의 개수를 b라고 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연립방정식인데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위의 식과 아래 식 2가지 식이 근본적으로 같은 식이라는 뜻이야. 되니? 그러면 그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 y 값이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모르는 건 2개인데 식이 1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음 우리 해가 없을 때면 우리 뒤에 상수값만 다른 거야. 식이 x랑 y 앞에 숫자는 똑같은데 상수값만 다를 때 해가 없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25번부터는 저거잖아요. 활용. 그래서 일단 숙제는 여기까지 어디까지야? 121쪽까지 숙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뭐라고?